아, 네네네네. 네. 하려고 해주시게 예, 예. 아, 예. 예. 아, 나중에. 맨 앞으로 오십시오. 여기 북부 담당이에요? 아, 지청장님이십니다. 북부 서울 보훈청. 지청장. 서울 북부 지청장. 서울청장. 님 말고 북부 관할. 네. 진짜? 한가? 아이고야, 한가. 한가. 오 마이 갓, 한가. 잘 지켜주는 게 좋지. 저 어르신들 앞에 앉으라고. 내가 오늘 일정이 없었으면 사회봤지. 그거 내빈속에 네? 6년 정도 쉬는지. 여기 앉으세요. 아니, 저기 아닌데. 교수를 이렇게 앉으세요. 인사하리다가 인사가.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차출이 되셨구나. 그 사람이에요. 성화나 안녕하세요. 이런 거 주면 나도 입고 다니지. 안 주니까 안 입고 다니. 알겠어요. 주더라고 그래서 입고 다니는 거야. 사는 게 아니고 정남자 티셔츠. 우리나라 사람들 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신 옛날에 사는 근처가 간첩이야. 일본 스파이. 봄날에 진입해가지고 노동계 스파이.
아, 사진이 예전에 본 거니까. 저는 안 찍고 예쁘세요. 입어서. 들었어요. 한국 네. 여행 들어서 스파이더. 진짜? 완전. 진짜? 어디? 만들고 가봐. 공원대가 어디? 나라의 동력을 담아는 저번에 들고 나왔는데 일본 사람 독립운동이 있더라고. 그리고 인지니어랑 일본 저기 전리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선거 막 몰라요. 때는 몰라요. 그때 밑에 사람들 하는 거 저희가 하고 이순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선거받고 우리나라 성씨를 받아서 우리나라 가지고 대표님인데 거기는 또 정도의 역사 통합농민 정도의 역사부터 근대사까지 막 공부하고 임진왜란까지 같이 했던 네? 옛날 아니에요. 네. 가장 키로 김충사 좀 이름은 좀 신전이도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 어이 안녕하십니까. 박원순 저 피켓 들었대. 아, 당번.
예, 잠시 후 2시 정각에 최은산 장군 81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생 독립군으로 사셨고 대한민국의 첫 군인 만주 봉오동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셔 독립군을 양성하셨고 봉오동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대한민국의 영웅 최은산 장군의 81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반민특위 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영국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만주 독립군이 불렀던 애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산 장군과 그 형제들, 그리고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신 함세웅 신부님. 함세웅 신부님은 안중근 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시며 항일 독립선열소년단체연합 회장님이십니다. 함세웅 신부님이십니다. 이희정 서울 북부 보훈지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신규식 선생님의 후손이신 신환우 동대사 회장님 오셨습니다. 최은산 장군님과 함께 공로 군정서를 창설하신 안 오셨나요? 몽양 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회 황규식 부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우남 김성숙 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흥사단 문성근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시민모임 독립 박덕진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교회 여러 내빈들이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이 자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다음은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이래경 부이사장님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래경 선생님은 국민주권 전국회의의 상임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내경입니다. 김용호 이사장님이 현재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사정, 또 아마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시는 관계로 오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인사말을 전합니다. 오늘은 최은산 장군님이 순국하신 지 81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순국 추모를 맞을 때마다 40여일만 좀 버텼으면 그토록 고대했던 민족 해방의 날을 목격하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앞서지만, 한편에서는 해방 공간의 시간에서 일제 부역했던 세력들이 처단되기는커녕 이들이 활거했던 당시의 모습,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외세 의존 반민족 사건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편히 돌아가셨다는 위로의 생각도 듭니다. 다행히 손주님들이시자 또 우리 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정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또 그리고 최근에 오세훈 이사님이 펴낸 나는 최은산이다 책자 덕분에 요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이젠 공호동 대첩의 주역이 당근 최은산 장군의 형제들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조직과 학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시시비비의 논쟁을 회피하고 있고 상황을 고피라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하루빨리 당시 상황과 역사의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고 민족의 정기가 되살아나 그에 합당한 보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세훈 이사님의 노고를 높이 치하고자 합니다. 최은산 장군님이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모든 가산과 열정과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삶의 시간을 바쳐서 항일투쟁을 하셨던 오로지 한 가지 높은 뜻은 개방된 국제사회 속에서 조선의 백성, 한반도의 만민 모두가 일제에 강요된 식민체계, 군사주의 폭압에서 벗어나 해방된 자주 독립국가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 실현의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분단과 민족 성장을 경험하고도 이 땅에는 여전히 외세의 군사안보를 의존하는 결핍국가, 반쪽국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80여 년이 지난 오늘 일반 국민들의 피땀의 노력으로 세계가 부여한 만큼 나라가 부강해지고 인류 역사에서 빛나는 민주화의 금자탑을 여러 번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제도 정치와 호세가들에 의해서 참뜻은 사라지고 오늘도 악순환의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역시 민족의 정기는 사라지고 기회주의와 능력주의로 포장된 이기주의, 한창주의, 그리고 위임 권력인 정치인들 간의 자기 과시들만 설치고 있는 한국입니다. 누가 지난 6월에 위대한 민주혁명을 이뤄냈습니까? 이름 없는 일반 시민과 노동자, 농민이었습니다. 최은산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의 성취를 반하여 군 출신 세력이 재등장을 허용하고 기득 특권 세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국민들을 분열시켰습니까? 누가 어떻게 촛불혁명에 통하여 살아있는 부패 권력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습니까? 이 역시 이름 없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뜨거운 열정과 연대였습니다. 최은산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서 법뒤 집단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촛불을 정신을 망각하고 역사를 역전시켰습니까? 기대를 가득 담고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겨우 지난 이 시점, 현재 제도 정치권의 모습과 호세가들의 역시 행보를 우리 다시 한번 경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물이 공조한 정치 집단에게 재개의 공간을 허용하고도 반성은커녕 지난해 4월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 재판이 마치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치물과 성취인 양 착각하고 오로지 출세와 과시 그리고 명예에게 사로잡힌 듯한 여권의 정치 행보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다시 악몽 같은 제도 정치의 악순환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원봉 비세혁명을 이루며 무도하고 부패하고 정신나간 법비들 집단을 몰아내고 소중한 민주헌정의 질서를 회복시켰습니까? 그 추운 겨울날 온 밤을 거리에서 꽃박 서며 싸워왔던 수많은 젊은의 열정 모습을 잊은 것입니까? 동학혁명의 후예들이 드디어 남태령을 돌파하여 서울 수도에 진입하면서 역사의 새로운 한 장을 마련한 일, 특수부대를 민의의 정당에 투입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윤석열 불법개혁을 죽음을 불사한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던 그날의 기억들을 정령 희석시키려는 것입니까? 이제 다시 시민들이 나서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녹두의 동학정신으로, 봉오동의 항일 대첩의 최은산 정신으로, 4.19와 6월 민주화 그리고 촛불과 응원봉에 굴복하지 않은 열정으로 위임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잔치에 취한 제도 정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국민들이 전면에 나서는 시민주권, 국민주권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반환,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집단지성의 시민의회를 통한 헌법과 헌법법 개정 이루어내야만 중앙정치의 권세가 아니라 각자의 삼토 일자리에서 민주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분권과 지방의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K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길이요, 국민 통합을 이루어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요, 민번 정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최은산 장군님의 순국 82주기를 맞이하는 오늘 후손인 우리는 부끄러움이 가득한 심정으로 현재의 심정을 고백하고 결의하는 것으로서 기념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산 장군에 대한 약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오세훈 이사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이사님은 최근 최은산 장군 통전 나는 최은산이다를 출간하셨습니다. 약사 보고에 앞서 통전 나는 최은산이다를 장군님 명절에 봉정하겠습니다. 네, 봉정은 잠깐 뒤로 옮기시죠. 예. 최은산 장군 연보를 낭독하겠습니다. 최은산 장군은 1885년 11월 17일 중국 길림성 연길현 국자가에서 부친 연변포태 최우삼 선생님과 전주희 씨 어머니 사이에서 차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본명은 명길이며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만익, 문무, 고려, 운산,
태풍, 빈 등 여러 이름을 함께 쓰셨습니다. 연길 국자가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하셨고 전통 무술을 수련하셨습니다. 1907년 김성녀 여사와 혼인하셨고 중국 육군 경상성 보위단의 군관 간부로 활약하셨습니다. 중국이 지적 정리하던 시기에 왕청현 총대로 활약하면서 봉오동, 고문, 안산, 석현, 서대파, 신리평, 양수천자 등 왕청현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셨습니다. 1908년 최운산 장군 일가 4대가 사통팔달의 전략적 요충지 봉오동으로 이주해서 동포들과 함께 신안촌을 건설하셨습니다. 대규모 농장과 목장을 운영하며 유구와 곡물을 러시아군에 급납하고 러시아 무역을 하셨습니다. 두유 공장, 제면, 제주 공장, 성냥 공장, 비누 공장 등 다양한 기업 운영으로 강도 제1의 거부가 되셨습니다. 1912년 최운산 장군은 당시 횡행하던 마적들로부터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군으로부터 중대병력 100여 명을 사병으로 인솔하고 나와서 봉오동에서 자위단을 창설하셨습니다. 1915년 독립군의 숫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나자 대규모 토성을 축조하고 연병장과 대규모 막사 건축 그리고 봉오동 사관학교를 운영하며 봉오동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셨습니다. 1919년 왕청현 배초구 3.16 독립선언식 일제 추산 1,500명 정도의 동포가 함께했습니다. 5.18 양수천자 독립선언식 이때는 일제 추산 200명의 동포가 함께했습니다. 그 독립선언식을 주도했습니다.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대한민국의 첫 군대 대한군무도독부를 봉오동에 창설하셨습니다. 또한 1919년 말에 자신의 소유지인 서대파에 서일 총재와 함께 북로군정서를 창설하시고 1920년 사관 연성소를 창설하여 운영 지원했습니다. 1920년 1월부터 대한군무도독부를 이끌고 원성군을 비롯한 두만강변의 일본군 경찰서와 헌병대를 습격하는 국내 진공작전을 지휘하셨습니다. 1920년 5월 최운산 장군은 무기 및 피복, 식량, 군자군 일체를 책임지기로 약조하고 북간도의 독립운동 단체들을 모두 통합해서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하셨습니다. 1920년 6월 7일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대파하여 봉오동 독립전쟁에서 대승하셨습니다. 같은 해 10월 일본군의 강도 출병에 맞서 청살리 전투와 나자구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1921년 6월 노령으로 이동했던 독립군은 자유시 참변을 겪지만 최운산 장군은 이에 절망하지 않고 흑룡강성 삼동지방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무장투쟁을 이어가셨습니다. 1924년 최운산 장군은 노연활동 중 검거되어 3년 반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1930년대 도문 대안전투, 안산리 전투, 우수리강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전해서 전功을 세우셨습니다. 1937년 고천보 전투의 배후로 1939년에는 창씨개명 거부와 군자금 지원을 이유로 투옥되는 등 일생 동안 총 6차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대환구 삼림지대에서 비밀리에 독립군을 이끄시며 독립투쟁을 이어가시다가 1945년 7월 5일 평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1977년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으셨습니다. 2016년 7월 4일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추모 영상 순서입니다. 최운산 장군이 누구인지, 봉오동을 한일무장 독립군 기지로 개발하신 최운산 장군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1920년 당시의 전쟁은 어떤 무기로 어떻게 싸웠을까요? 이 영상은 2021년 방송된 다큐를 짧게 편집한 것으로 봉오동 독립전쟁을 재조명한 작품입니다. 국내 카메라가 처음으로 기록한 봉오동 독립전쟁 현장의 모습도 잠깐 보인다고 합니다. 승리를 확신하여 일본군 추격대가 계곡으로 몰려옵니다.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합지졸인 줄로만 알았던 독립군의 총무가 불을 뿜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격파하고 또 러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파했던 일본군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독립군이 더구나 나라도 없는 주권도 없는 해외에 있는 독립군이 거기서 승리했다. 서로 빗자루 묻히다가 고지를 밟은 것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봉오동 전쟁 현대전이에요. 봉오동 전투, 한국 독립전쟁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일본 정규군에 맞선 대규모의 전투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독립군 전쟁사의 한 획을 그은 봉오동 전투. 지금까지는 불굴의 정신력과 지형지물을 활용한 전술의 승리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오동 전투는 사실 독립군이 처음 현대전을 펼친 첨단 무기의 격전장이었다고 합니다. 지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모신당 소총이라든지 그리고 수식정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기관총들도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산악전투에서 일본군과 전혀 싸우는데 전력림에서 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핍박을 피해 만주 지역에 기지를 마련했던 독립군들. 이들을 대표하는 곳 중 하나는 봉오동에 있는 북로독군부. 이 봉오동을 개척해 3,000평 규모의 기지를 건설한 건 최씨 일가였습니다. 이들은 잘 훈련된 사병들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만주 제1의 부자였던 최운산은 마적으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곧 그들을 독립군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어떤 무력 집단을 유지한다는 거는 중국 군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봉오동에 생긴 첫 그 사병부대, 이 자위단 부대를 그 장장인 군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나와요. 내가 이 우리 조선 동포들의 이 그
목숨을 기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 东北奉军呢，他是迫于日军的压力，因为日军老是向那个张作霖提出抗议啊，而且他要求和张作霖联合起来围剿这韩国独立军。 블라디보스톡에 우거진 자작나무숲. 이곳에서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은밀히 손을 대 체코군단 실권자인 사령관 가이다를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 서슬퍼런 일본군의 눈을 피해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를 만나러 왔던 이유는 당시의 최신식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체코 군단이 독립군에게 제공한 무기는 소총만 2만여 정, 탄환은 50만 발에 달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중국 곳곳에 만주에 일본 영사관이나 인사청이나 감독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속에서 그 무기를 연해주에서 중국 동부 지역까지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기를 구입해서 가져오는 그 자체가 전쟁이었어요. 칼바람을 등지고 빙판에 미끄러지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무기 운반은 육로와 해로를 모두 이용했습니다. 군총의 수량은 이미 23,000정에 달했고 그중 7,000정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해주 해안 얼음 위를 통과해 포시에트에 도착했다. 무기를 사는 데 들어간 비용, 우리 독립군은 과연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을 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군자금에 대한 비밀의 열쇠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만주 제1갑부 최운산. 최운산 장군 밑에 있었던 독립군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왔었다가 이제 우리한테 해준 얘기가 최운산 장군의 땅이 얼마나 넓은 줄 아니? 이러면서 얘기해 주신 게 저희 그때 부산에 살았거든요. 이 부산의 6배만 하다. 중국에서 이제 거기를 민간한테 땅을 이제 불허하는 그런 정책을 쓸 때 최운산 장군이 그 일을 담당하던 직책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면서 자신이 이제 헐값에 그걸 이제 소유하게 된 거죠. 사는 이 땅에서 길러낸 소와 곡물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무역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국수공장, 공기름공장, 양조장, 성냥공장, 생필품을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버시게 된 거죠. 여러 개의 가명을 바꿔 쓰면서 활동한 최운산은 아주 비밀스러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연해주에 가서 이제 무기를 사올 때는 이름을 최고려라고 썼다고, 기업가로서 이렇게 뭐 그 공장 운영하고 이럴 때는 최만익이라고, 또 이렇게 전투할 때는 이름을 최문무라고 바꿔요. 어떤 때는 또 바꿔가지고 문무를 합하면 빛날 빈이 되거든요. 최빈이라고도 하고. 독립군의 무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던 만주갑부 최운산. 봉오동 불령선이는 미식 8대를 구입해 독립군의 군복을 만드는 중이다. 봉오동에서 중국인 1,500명을 모집해 한국어를 아는 자들에게는 매월 100원, 한국어도 알고 한글도 아는 자에게는 150원, 그 외에는 60원을 준다. 봉오동과 부근 불악에는 불령선인 약 1,000명이 연병장 2개를 설치해 매일 교련을 하고 가끔 부근 불악을 배회하며 시위를 한다. 현재 봉오동에서 모집 등록한 600여 명을 비밀리에 강남호 국경안으로 파견해 일본 놈을 공격하겠다고 한다. 봉오동에서 노령지역에 소총 500정, 탄환 5만 발, 권총 430정, 탄환 5,000발, 기관총 2문을 구입했다.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자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체코군으로부터의 그 다량의 무기를 확보함으로써 봉오동 전투뿐만 아니라 청사전 전투까지 일본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체코 군단의 무기가 독립군에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은 일본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치욕을 씻을 길은 독립전쟁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1인당 소총 한정, 실탄 500발, 수류탄 1발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최신 무기를 갖춘 최정예 부대원으로서 일본군을 완전히 섬멸하고야 말겠다는 투혼이 용서숨쳤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적들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적들이 옵니다. 이 한 발은 정의를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독립군이 만든 세계 전쟁사의 분위기. 봉오동 전투, 한국 독립전쟁 최초의 승리였습니다. 다음은 내빈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하신 이희정 서울 북부보훈지청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은상 장군님의 순국 81주기를 맞아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국하시는 순간까지 뒤로 물러섬 없이 대한 자주 독립을 위한 투쟁에 헌신하신 최은상 장군님께 깊은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유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모식을 준비해 주신 최은상 장군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추모의 뜻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상 장군님께서는 일제히 탄압에 맞선 무장 독립전쟁을 선봉에서 이끄셨습니다. 북간도의 유충지였던 봉오동에서 신안촌을 건설하고 정예의 독립군 부대를 양성하였으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직후 대한국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하여 독립을 위한 힘을 키우기 위한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장군님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으로 봉오동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이는 독립운동사에 영원히 남을 한 획이 되었으며 광복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뜨거운 애국심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불굴의 의지와 투혼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귀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장군님을 비롯한 애국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선열들이 써내려간 독립운동사와 고귀한 삶, 그리고 숭고한 뜻과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고 잊혀지지 않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은상 장군님의 애국 충정에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세웅 신부님으로부터 추모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산 장군님 마음속에 모시면서 모든 순국 선열들 또 함께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남북일조 화합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오늘 기념 추모식을 하면서 특히 우리 이내경 부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내경 부이사장님은 몇 해 전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혁신위원장으로 위촉하셨어요. 근데 하루가 이틀 만에 다른 여러 가지 정청 사건, 천안함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직책을 물러나시게 되었는데 오늘 주신 추모사의 말씀이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민족의 정신과 함께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최원산 장군을 기리는 참된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서울 북부 보훈청장 이정 청장님께도 제가 호소를 드리는데 우리 최원산 장군이 이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게 이미 몇 해 전에 이름이 8개가 뭐 지니고 계시는데 그 문무, 최문무라는 이름으로 몇 해 전에 조선족이 이제 국가보훈처에 등록을 했대요. 다른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 최원산 장군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또 최문무라는 이름으로 또 국가보훈처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가족들은 물론 우리 이내경 부회사장 등 여러분들이 보훈처에 호소를 했는데 한번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 바로 세운다 그럴까? 바로 잡는 의미에서 이 잘못된 거는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북부국 보훈청장님 뭐 높은 지역에 계시니까 꼭 말씀하셔서 잘못된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두세 번 가셔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족이 이렇게 8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가짜로 등록된 거 최고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그 당시에 그 등록 받았던 공직자들이 문체를 받을까봐 못 고친다는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 장관님하고 상의하셔서 저도 가서 호소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고쳐야 돼요. 잘못된 역사인데 그걸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우리 최원산 장군님과 함께 민족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사 안에서도 성경에도 가짜 요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고쳐갑니다. 제 가톨릭 뭐 신부입니다만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도 가짜 역사가 많아요. 그럼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계속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시대의 한계였었거든요. 뭐 우리가 몇 해 전에 8개 이름으로 활동했던 분이니까 뭐 가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고쳐야 되는 것이 바로 선조들에 대한 기본적 예의, 또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늘 소수만 오시고 그러는데 이 동호동 전투의 주역은 우리 최원산 장군이다 라는 게 다만 아까 우리가 뉴스로 우리가 뭐 기록을 봤듯이 생각되는데 잘못된 역사 참 많습니다.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후손들의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제가 서울 북부 보훈청장님께 호소드리고 저도 기회가 있으면 보훈처에 가서 또 저도 가서 호소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에 미사 봉헌하면서 그리고 또 마침 그 수녀 따님이 이제
늘 저와 함께 미사도 봉헌하고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 없는데 가족들이 앞서기보다는 사실 다른 분들이 우리가 빚을 졌으니까 다른 분들이 앞서야 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첫 번째 이사장하셨던 그 윤용민 총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어요. 역사학자인데 역사적으로도 미변분이 많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확실치 않으면 또 이 지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안중의사 기념사업회 일을 하면서 역사학자들하고 일을 많이 해봤는데 아주 건강한 역사학자들 많이 계십니다. 훌륭해요. 그거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또 관록을 먹고 사는 역사학자들은 돈을 주는 만큼 연구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제가 안중의사 기념사업회 자료집을 만들 때도 우리 사제들한테 모금해서 또 국가돈 제가 받지 않고 나중에 이제 뭐 보훈처나 서울시청, 경기도에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모금해서 했는데 교수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깊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학자들에게 채찍을 휘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역사학자가 다가 아니다. 숨겨진 그런 내용들을 연구해서 바른 역사를 찾아가고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오면서 고민하다가 특히 이내경 우리 부회사장님 이제 기념사를 드리면서 저도 반성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한때는 조선일보에 다 언론에 의해서 매도가 되었었잖아요.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최훈산 장군을 바로 올바른 가치를 되새기는 것은 우리 현실, 이른바 빛제혁명의 정신을 이룩하고 남북의 1차 화합,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수묵 선열들에 대한 참된 공경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묵상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육간 건강을 기원하면서 기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의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말씀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 반복되죠. 얼마 전에는 배재고등학교 사태도 바로 왜곡된 역사가 빚어낸 아픈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언론 민들레 이명재 대표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최훈산 장군님, 1945년 7월 5일 국토로 바라시던 조국의 광복을 단 한 달여 앞두고 고문의 후유증으로 끝내 눈을 감으셔야 했던 장군님의 순국 81주기를 맞아 고개 숙여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합니다. 최훈산,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서 100년간이나 지워진 만큼 우리가 더욱 원전하게 기억하고 기려야 할 이름입니다. 그리고 최훈산 그 이름과 함께 장군님께서 본명 외에 쓰셨던 이름들의 의미를 오늘 또한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일제의 성황한 감시와 칼날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다른 이름들 속에 감춰진 장군님의 높은 뜻과 정신을 오늘 더욱 깊이 새기게 됩니다. 장군님은 북한도의 거부로서 만익이라 불리셨습니다. 그 이름처럼 장군님은 막대한 부를 쌓았으나 그 풍요를 결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만인에게 이익을 베풀고 결의의 굶주림을 채우며 전 재산을 무장 독립운동의 재단에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또한 군사를 기르고 전략을 세우는 문무를 겸전한 지도자이셨습니다. 봉우동 사관학교를 세워 청년들을 지혜와 무력으로 무장시키셨고 대한민국 최초의 군대인 대한국무도덕부를 창설해 별판을 호령하셨습니다. 전장에서는 빛날 빈의 모습으로
우리 군의 앞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장군님이 전 재산을 털어 마련된 책포군의 최신형 무기는 봉오동의 방어비를 빛나게 수놓았고 마침내 일본 정규군을 대파하는 역사적인 봉오동 전투의 대승을 이끌어내며 무장 독립운동사에 찬란한 빛을 남기셨습니다. 그 승리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영민하고 길할 명길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황무지였던 왕정현 봉오동을 개척해 동포들의 든든한 터전을 닦으실 때는 풍요로울 풍의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장군님이 일구신 기름진 대지 위에서 동포들은 삶의 희망을 보았고 독립군들은 굶주림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소름 속에서도 장군님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고결한 우리의 역사, 고려를 향해 있었습니다. 나라의 이름을 잃어버린 시대에 고려라는 이름을 항상 가슴에 품고 반드시 조국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군님은 스스로의 안위 대신 결의의 복을 바라셨습니다. 일생 동안 6차례의 모진 업보가 고문 속에서도 내가 고통받을지언정 내 조국과 후손들에게는 독립이라는 큰 축복을 물려주겠다는 일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정운산 장군님이 쓰셨던 7개의 이름은 일제를 결혼하기 위한 가명만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당신의 원상을 내던진 일대기이며 증거였습니다. 만익으로 베풀고 눈물어 싸우며 풍요를 일구고 고려를 가슴에 품어 찬란히 빛나는 지혜로 결의의 복을 염원하셨던 장군님의 일생을 우리는 너무도 뒤늦게 맞이합니다. 못난 후손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여기 모인 우리는 장군님의 28주기를 맞아 81주기를 맞아 다짐합니다. 장군님이 그토록 되찾고자 하셨던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장군님의 7개의 이름을 온 세상에 똑똑히 밝히고 전하겠습니다. 장군님의 그 이름에 담긴 정신을 대한민국과 우리 결의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게 하겠습니다. 정운산 장군님, 이제 평생의 고뇌와 가시밭길을 그만 내려놓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선상에서 우리 조국의 연매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모의 글을 바칩니다. 종합예술단 봄날에서 추모 연주가 준비되었습니다. 종합예술단 봄날은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음악으로 연대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거리 집회에서 투쟁 현장이나 추모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귀한 합창단입니다. 종합예술단 봄날은 광복 80주년인 작년에 한일 독립군을 기리는 합창극 아무개의 나라를 제작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곡, 먼저 아무개라는 합창곡을 듣겠습니다. 아무개는 무명용사를 기리는 노래입니다. 만주벌편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무명 독립군을 기리는 아주 매우 뜻깊은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모식을 위한 노래 최은산 장군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나라 내 결에 이게 세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예, 두 명의 두 분의 위대한 영웅 최은산 장군과 또 다른 영웅 무명용사 두 위대한 영웅을 기리는 노래였습니다. 매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노래 연주해 주신 종합예술단 봄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합창단 가슴에 독일어가 새겨 있는데요. 평화와 인권의 길 위에서라는 독일어가 새겨져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초청 연주를 다녀와서 기념으로 만든 옷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헌화와 분향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은산 장군의 영전에 올리는 헌화와 분향입니다. 헌화는 편의상 앉아 계신 순서로 하시되 최은산 장군의 유족과 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에 이어서 참석해 주신 내빈들의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자막이 그 예정보다 미리 내려와서 못한 나는 최은산이다 라는 책을 봉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오세훈 이사님이십니다. 예, 나는 최은산이다 라는 책에 봉정 순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인데요. 먼저 최은산 장군님 유족과 총장님 그리고 내빈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매우 경건하게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예전에 모두 국군 의장대에 조총 발사가 있었는데요. 조총 발사가 올해는 국방부의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조총 발사가 없게 된 것은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은산 장군의 둘째 손자 최흥주 선생님의 감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 최은산 장군의 후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손자 최흥주입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최은산 장군의 삶과 뜻을 기리며 해마다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후손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조국의 자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봉오동에서 오랜 세월 독립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병력을 기르고 정보망을 구축하며 치밀한 전략을 세워 마침내 봉오동 독립전쟁 대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6차례의 옥살이와 혹독한 고문에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독립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올해는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함께 첫걸음을 내딛어주신 윤경로 초대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곁에서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역사 바로 세우기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함세웅 신부님, 창립 초기부터 뜻을 함께 해주신 이사님들과 대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연대가 있었기에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큰 소망이 있습니다. 최은산 장군과 평생 독립운동을 함께 하셨던 할머니 김성녀 여사,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무장 독립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셋째 할아버지 최치흥 장군의 공적이 역사 속에서 마땅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김성녀 여사는 봉오동에서 수많은 독립군의 식사와 훈련을 책임지시며 독립군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독립군의 어머니였습니다. 독립군과 함께 독립군 곁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지만 아직 국가의 정당한 여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호 이사장님과 기념사업회에서 김성녀 여사의 독립운동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 올해 독립유공자 서운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셋째 할아버지 최치흥 장군의 공적 또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여우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의 그늘에 머물러 있던 분들의 삶과 공적이 대한민국 역사 안에서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은산 장군과 형제들, 그리고 김성녀 여사를 비롯해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되지 못한 수많은 독립군들을 함께 추모하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역사에 바르게 기록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산 장군 순국 81주기 추모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윤산 장군의 후손분들은 현재 한국에 한 10분 계시고요. 그리고 북한에, 그리고 중국에, 러시아에 흩어져 계십니다. 하루속히 남북한의 평화공전 시대가 열려서 모든 최윤산 장군의 후손분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이동해 주셔서 다 나오십시오.